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덕양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. 덕양산업은 대표적인 그 자동차 부품 회사고 매출 외형이 1조 5천억에 달할 만큼 굉장히 큰 부품 회사입니다. 그리고 주 거래처는 역시 현대차와 기아고요.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 자동차 부품은 이 자동차 전장 쪽에 들어가는 이 전기차 배터리의 케이스 쪽까지도 같이 또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주로 이제 자동차 그 경량화에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다가 이제는 현대차의 요청인지 아니면 이 회사가 스스로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건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간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현대차와 그 사업 협력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되어 있는 회사죠. 근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그 리튬 메탈 배터리라는 건데요. 이거를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인 SES라는 회사가 개발을 하고 양산성 있게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근데 이 SES라는 회사는 현대차와 SK온이 투자한 회사들이고, 특히 이 현대차를 통해서 덕양산업은 이 SES의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 배터리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이 덕양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. 덕양산업은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의 전기차 생산과 동시에 거기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차가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면 이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 쪽을 내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배터리 그 조립하는 모듈을 만드는 이런 사업자로 아마 덕양산업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가를 상한가까지 밀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 LNB라는 리튬 메탈 배터리라는 게 이제는 이 차세대 배터리로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기존에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화재에 약하다는 취약성, 충격을 받았을 때 화재가 난다는 문제 때문에 이 전고체 리튬 메탈 배터리가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이 전고체 리튬 메탈은 양산성에서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일본 기업을 제외하고는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 없어요. 그리고 삼성 SDI는 2027년을 목표로 세웠다가 최근에는 2025년으로 앞당겼고요. LG 엔솔 같은 경우도 이 삼성 SDI보다 1년 늦게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. 근데 여기에 비해서 SES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은 이 에너지 밀도도 더 높기 때문에 성능도 더 뛰어나고 양산성도 갖추고 있는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들고, 또 이것 때문에 SK온이 기술 이전 받아서 양산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.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LG 엔솔을 하고 한번 SK온이 한번 경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좀 진보된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기는 할 겁니다. 하지만 이 현대차는 이 배터리 자체를 내재화해서 배터리 셋업체를 제외하고 자신이 직접 배터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은 SK온과 현대차가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셋업체의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껴버리고 사업을 할 수는 없죠. 그렇게 되면 SK그룹이 직접 뭐 전기차를 완성차를 만들기 전에는 이 부품은 자기들은 이제 배터리를 납품할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SK온 입장에서는 벙어리 냉가슴이 될 수밖에 없고, 이 덕양산업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뭐 현대차가 알아서 이 일감을 주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. 자, 이 덕양산업은 미국에 공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기 미국의 이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기로 한 이상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덕양산업도 미국에 공장을 마련해서 특히 이제 배터리 모듈 공장을 설립을 해서 이제 여기다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의 케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덕양산업은 코오롱 플라스틱이나 이런 회사들과 함께 차량 경량화에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회사입니다. 전체적으로 매출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발생하는데요. 부품 중에서 칵핏이나 뭐 도어 트림, 캐리어 이런 쪽에 이제 그 있고, 그다음에 MEB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케이스 쪽이죠. 이런 쪽에 이제
덕양 아메리카에서 미국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 매출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나오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죠. 예. 그리고 최근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대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이 관련 입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다 장치를 하게 하는 강제 규정이 법적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뭐 상당한 실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예. 그리고 전체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1조 5천억에 영업이익은 한 289억 정도 발생했고요. 그다음에 순이익은 128억. 그러니까 매출 외형보다는 굉장히 순이익이 낮은 회사예요. 이게 전형적인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수익 구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감을 외형을 늘려서 순이익을 좀 남기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천수답 형태에 들어오면 현대차나 기아에서 발주를 주면 실적이 늘어나고 발주를 줄이면 실적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최대주 지분은 그래도 43%나 되기 때문에 지분이 꽤 높은 편이죠.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경영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덕양산업이 작년 2022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6,000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거의 뭐 근처까지 다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된 이유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메탈 리튬 배터리에 대한 미국에서의 그러니까 모듈 배터리 모듈 업체로 참여한다는 거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했던 음주운전에 대한 방지 장치,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이 1분기 때 어떻게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올해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덕양산업의 주가는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면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현대차에서 밝히고 있듯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,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아서 자동차 생산량도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덕양산업은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자동차 부품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시장 내에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인기가 좋다 해도 이미 주가가 올라버린 상태에서는 뒤늦게 쫓아가서 추격 매수에 나서는 추격 매수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싸게 산 투자자들이 내 앞에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 그대로 솔직히 손이 잘 나가진 않죠. 이런 종목은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사이클을 노리셔야지 이번 사이클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이 상투를 잡겠다고 뛰어들면 잡는 순간 상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